1번이 시행과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과 사건. 이걸 제가 칠판에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만 보면 일단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우연이어야 되고 관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실험이나 관찰. 예를 들면 제가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계속 반복할 수 있죠.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눈의 수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수학에서 확률이 아니야. 나는 정말 뭐 굉장히 대단한 사기 도박꾼 혹은 딜러라서 1을 매번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이 아니고 완벽히 랜덤으로 그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랜덤으로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현학적으로 써놓은 거고 2번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죠. 여기서 영어를 볼 건 샘플 스페이스밖에 없습니다. 표본 공간을 일반적으로 라지 S라고 씁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집합. 일반적으로 라지 S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두 글자가 써있니? 가능한 결과의 전체 뭐? 집합이라고 써있죠.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은 집합의 표기법을 대부분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거고 지금 또 주사위를 예를 들어볼게.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 던지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시행. 시행을 했어. 그럼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밖에 없죠.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우주로 없어졌다. 갑자기 하늘로 날아갔다 가루가 됐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아무 눈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아주 이상한 경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빼고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 3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근원 사건, 그 다음이 전 사건, 그 다음이 공사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근원 사건이라는 건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럼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이죠. 그걸 집합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 근원 사건은 1이면서 2가 나올 수가 있니? 없죠. 2이면서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게 쪼개서 그 하나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자,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제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건 확실하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한다.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1000이 나온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제가 굳이 칠판에 적지도 않을게. 적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예시 정도는 잘 읽어보시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전사건 근원 사건 그 다음에 그냥 사건 나왔습니다. 그럼 전 사건은 표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주사위를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근원 사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과 2가 같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죠. 같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근원 사건을 다 써주세요 라고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 다 적어달라는 얘기야. 표현은 좀 어려운데 이게 근원 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건을 다 나열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사건은 아무 명칭이 없는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이놈의 부분집합 다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놈의 부분집합. 그냥 이게 정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부분집합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주사위 던졌는데 1과 2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1과 2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근원 사건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얘네를 조합한 모임. 그러면 원소가 6개면 부분집합 몇 개 나오니? 2의 6제곱이니까 60 몇 개? 64개가 나오겠죠. 그럼 64개를 제가 다 나열하진 않을 거고 이런 애들은 뭐 공사건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공집합이랑 똑같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종류. 이제 용어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사건의 종류는 여기 합사건이 있고 곱사건이 있고 배반사건이 있고 여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지? 배반사건, 여사건. 이거는 이 표현을 보면 좀 알겠지만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집합의 표기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합사건은 이 책에 나온 대로 두 사건 A, B 중에 적어도 어느 한쪽이 일어나는 사건. 그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동전이 뒷면이 나오거나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거나 그런 사건들은 그냥 두 개 합쳐버리지 않겠어? 예, 그죠?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랑 주사위가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합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바로 볼 거지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합사건은 합집합입니다. 그냥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곱사건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단은 이렇게 정의만 내리고 넘어갈게. 동시라는 얘기는 집합으로 따지면 공통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겠지. 집합이랑 약간의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반 사건은 둘이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자, 지금 수학 시간에 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예시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A라는 사건이 내가 잔다. B라는 사건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A랑 B는 배반 사건이야. 자면서 공부할 수는 없죠. 자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여사건은 그냥 말에 써 있어요. 여집합이랑 똑같겠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반대를 찾으면 되니까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용어의 정의를 굉장히 너무 자세하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럼 더 머리 아파. 그냥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내는데 집중을 해볼게요. 4-1번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배우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2i로 나타내기로 하자.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s, a, b, c를 구하여라. 자, 일단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다 적은 거지. 다 적은 겁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i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i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게 주사위 눈의 수예요. 2의 눈이 나오는 경우 있겠고 3, 4, 5,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럼 A는 뭐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3 이하가 눈이 되려면 i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i로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1이 나오는 사건은 2, 1, 2, 3 이렇게 되겠고,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려면 2가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되겠고,
O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2번. A와 B의 합사건은 그냥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려니까. 이게 합사건이야. 그럼 얘랑 얘랑 합체해봐. 합체해보면 똑같은 애는 두 번 쓸 필요 없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 5 빼고 다 있지. 이놈의 여사건인 거 맞아? 맞죠? C의 여집합이니까 여사건인 거 맞습니다. 같은 거 보였네요. 자, 세 번째.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 여기서 배반이라는 말을 뭐 사람 사이에 넌 날 배반했어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이려면 교집합 원소가 있음을 보이면 되지. 교집합 원소가 뭐 있니? A랑 B가. 따라서 A교 B가 공집합이 아니므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교 B가 공집합이 아니므로 A와 B는 배반 사건 아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1번을 풀기는 푸는데 여기서 별로 문제 낼 건 없을 것 같지 않니? 굉장히 뭐 이상해 뭔가. 자, 그 다음에 4번.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그냥 명칭이 없는 사건은 그 표본 공간 전 사건에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죠. 그럼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이니까 그 배반인 사건들은 이거는 원소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세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로 부분집합 다 만들면 그게 배반 사건이란 얘기죠. 몇 개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 집합 다 배웠잖아. 집합 다 배우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없고 요거 세 마리로만 부분집합 다 만들면 되죠. 근데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2의 세제곱. 됐습니까? 여기는 뭐 별로 사실 크게 할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확률입니다. 자, 확률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54페이지에 나와 있죠. 54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은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수학적인 확률.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 세 번째가 기하학적인 확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게 제가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감각적으로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자, 노멀한 주사위를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얼마라고 답하겠어? 6분의 1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개죠. 그 6개가 샘플 스페이스 전사건이 되겠고 그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죠.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구했잖아.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주사위 던진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죠. 정신병자도 아니고 주사위를 수업하다가 던질 리가 없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머릿속으로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실제 시행을 하지 않고 구하는 확률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실제 시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구한 확률이에요. 말이 좀 웃기지만.
통계적 확률은 뭘 것 같니 그럼? 뭐 이 중에 야구 같은 거 보시는 분이 있으면 뭐 어떤 타자가 타율이 3할 5푼이다 라고 하면 뭐니 그게? 10번 중에 3.5번 정도 뭐 안타 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뭐 타자가 칠까 안 칠까 머릿속으로 샜니? 아니지. 실제 시합을 해봤더니 그 정도 확률이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확률은 실제 시행해서 관찰로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굳이 수학 시간에 통계적 확률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당신들이 시험을 봐서 90점 몇 번 넘는지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10번 시험 보는 것까지 기다릴까? 그거 아니겠지. 그건 아닙니다.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물론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쉬워. 여기서 메인은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에요. 머릿속으로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 근데 기하학적인 확률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얘는 교과 과정은 왜예요? 교과 과정 왜니까 수능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학교 시험에는 낼 수도 있어. 자주 내는 편도 아니야 또. 자주 내면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하학적인 확률이 어떤 느낌인지. 자, 지금 방금 전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편한 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이라는 걸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 중에 1은 하나니까 6분의 1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술집에 아직 술집은 못 가지. 나중에 술집에 갔다고 쳐봐. 다트가 이렇게 있어. 다트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팔이 아주 병신은 아니라서 다트를 던지면 무조건 관역에는 꽂힌다라고 해봅시다. 무조건 관역에는 꽂힌대. 관역에는 꽂히는데 다트판은 뱅글뱅글 돌아가요. 다트판이 뱅글뱅글 돌아가야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관찰이 되겠지. 그냥 여기 고정이면 다트 개고수는 계속 여기만 찍을 거 아닌가? 뱅글뱅글 돌아간다라고 해볼게. 그럼 나는 다트를 던졌을 때 이 중에 하나는 꽂혀야 됩니다. 꽂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연두색에 꽂히면 내가 당첨이라고 해볼게. 무언가 상품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것 같니 그럼? 4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4분의 1을 잘 생각해보면 다트를 던졌을 때 내가 찍힐 수 있는 점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4분의 1이라고 대답을 했지. 대답한 이유가 뭐야? 전체 원의 넓이분의 부채꼴의 넓이로 그냥 감각적으로 4분의 1이라고 답을 했겠지. 그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1번의 수학적 확률이랑은 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제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게 아니고 넓이의 비로 구했죠. 어떨 때는 길이의 비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기하학적인 확률은 경우의 수를 셀 수 없을 때 보통 쓰는 거고 경우의 수를 직접 카운트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서 넓이나 길이 등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걸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이 중에 이제 전공 필수로 대학교 1학년 가시면 수학 과목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그때 기하학적인 확률은 대학교 가서 더 열심히 하시고 현재는 여러분들은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통째로 날아가서 이걸 어렵게 내기는 굉장히 힘들어. 방금 제가 직관적인 예시 보여드린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경우의 수가 셀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일단 1번에 집중할 거야. 1번에 집중할 거고 앞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PA. P는 probability 앞글자라고 했고 확률이란 뜻입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를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거.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large S는 뭐라고? 네,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럼 필연적으로 얘는 이 확률이라는 건 0부터 1까지밖에 안 되겠지. 1이 최고입니다. 1이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예요. 1이 뭐 100분위로 따지면 100%겠지. 0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0인 경우는 주사위 던졌어? 100이 나올 확률. 빵. 주사위를 던졌어? 10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1, 2, 3, 4, 5, 6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1.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이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확률이 0이다 라는 거. 우리의 직관을 크게 어긋나지 않죠? 직관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 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PS. S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S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며 얘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얘는 공사건, 아무 사건도 없대. 얘가 일어날 확률은 빵이겠죠. 빵입니다. 빵.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공사건이니까 1, 뭐 이거 아니고 그냥 이 둘은 어느 정도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게 54페이지 아래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재방송하고 뭐 할 게 없어. 언젠가 제가 1, 2단원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순열 조합을 잘하면 여기는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수꼴로만 표현하면 끝이야. 분수꼴로만 표현하는 그 연습만 좀 해볼게. 이 다음에 이제 명칭이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쪽이 어려운 거고 확률의 정의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4-2번. 1부터 6까지의 눈이 새겨진 주사위 A와 2부터 7까지 눈이 새겨진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자, A는 1부터 6, 6개의 사건이 가능하고 B도 2부터 7이니까 6개 가능하지. 그럼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근데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으려면 지금 주사위 눈의 수가 B구야. 얘는 2부터 7이에요. 얘는 1부터 6이고. 그럼 같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둘 다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지. 몇 가지입니까 그럼? 2, 3, 4, 5, 6 맞나? 맞죠? 6개 나오겠네. 6개. 6개 맞니? 왜 6개야? 5개 아니야? 이렇게 되지? 자, 두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개 가지겠지.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 이거 다 노동화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6 나오고 2 나오고 5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4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오고 2 나오고. 근데 6 나오고 1은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주사위가 2부터 7까지 적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는 나올 수가 없네요.
여전히 36분의 5가 되겠지. 자, 세 번째.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 10일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앞에 쓴 걸 제가 A 주사위의 눈의 수라고 합시다. 4, 7 가능하죠. 뒤에 주사위는 7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5, 6 가능하지. 6, 5 가능하지. 이게 주사위 눈의 합이 얼마인 경우 구한 거야? 11인 경우 구한 거예요. 근데 12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12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는 뭐 있니? 잠깐 이거 다 구한 거 맞나? 4, 7, 6, 5, 4, 5, 6, 7, 6, 5 맞고. 자, 얘는 합이 11인 경우. 자,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려면 5, 7, 6, 6 이거 있겠고 합이 13도 될 수 있죠. 얘는 주사위가 좀 삐꾸라서. 합이 13이 나오려면 6, 7 나오는 경우 있겠지. 그럼 전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 6쌍이 있으니까 6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4번 정도가 좀 노가다 중에 귀찮을 텐데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제곱수가 지금 제곱수를 제가 다 해볼게요. 작은 애부터. 근데 나온 눈의 수의 곱입니다. 곱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1이라는 제곱수는 가능할까? 안 되죠. 둘 다 1이 나와야 되는데 B는 2부터 출발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7의 제곱 될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곱으로 가능한 애가 4, 9, 16, 25, 36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럼 각각의 몇 가지 케이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주사위 눈의 수의 곱이 첫 번째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4가 되려면 뭐뭐 있죠? 1, 4가 나와도 되지만 2, 2가 나와도 되지. 4, 1은 됩니까? 4, 1은 안 됩니다. B가 1이 없대. 안 써져 있대. 짜증나게. 자, 얘는 1, 9, 3, 3인데 3, 3밖에 없네. 얘는 2, 8, 뭐 이런 거 안 되고 4, 4밖에 없네. 얘는 25는 5 나와야죠. 얘는 6, 6 나와야지. 몇 개 있겠어 그럼? 6개. 36분의 6이죠. 6분의 1.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셈만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자, 4-3번 자, 흰 공 3개,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흰 공이 뿅, 뿅, 뿅 3개가 있고 빨간 공이 이렇게 5개가 있대요. 자, 임의로 공을 1개 꺼낸다. 근데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얼마겠니?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8분의 3이겠지. 8분의 3. 왜냐하면 전체 공이 8개인데 그 중에 3개가 흰 공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흰 공이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공이 8개 있잖아. 8개 중에서는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C1입니다. 8C1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8개는 다 서로 다른 것으로 제가 간주한 거죠.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게 내가 이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뽑을 수도 있죠. 다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흰 공 아니면 붉은 공이 나올 테니까 결론은 2분의 1 아니에요? 뭐 이런 약간 궤변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그냥 구분된다라고 가정. 그리고 흰 공일 확률은 3C1. 참 식을 쓰니까 거지 같네. 근데 뭐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8분의 3이죠. 8분의 3. 맞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두 개의 공을 꺼낸데 꺼낸 공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 자, 서로 다른 8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낸다. 붉은 공 몇 개야? 5개 중에 2개 꺼내면 되죠. 그냥 우리의 직관을 크게 어긋나는 거 없지? 이렇게 구해야만 할 것 같잖아. 자, 그럼 뭐 14분의 5가 나오겠고, 세 번째,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 3개. 이제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4개를 꺼내는데 흰 공 하나랑 붉은 공 3개를 꺼내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4개를 꺼내는데 흰 공 하나, 붉은 공 3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이건 곱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합사건이 아니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8개 중에 4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근데 흰 공 3개 중에 하나를 꺼내야 되고, 그리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붉은 공 5개 중에 3개 꺼내면 되죠. 곱해야 된다고, 결국. 곱하는 거 맞잖아. 흰 공 하나 뽑고, 그리고 빨간 공 3개 뽑고, 4개를 뽑는 게 이거고. 맞습니까? 일단은 이해만 됐나 볼게. 유제 4-5번만 풀어보세요. 4-5번. 자,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다. 이것을 일렬로 임의로 나열한다. 일렬로. 그럼 순열이네. A가 맨 처음에 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저 6개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몇 팩이야? 6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은 A가 맨 처음에 와야 되니까 A가 맨 앞에 오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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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5개 배열하면 되지. 그럼 이런 놈이 몇 개 있을까? B, C, D, E, F만 여기다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5팩토리얼 개만큼 있겠죠. 뭐 순열을 다 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했어요. 나열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팩이네. 6팩토리얼인데 A, B, C가 이웃한다라고 했어요. 이웃하면 앞에 순열 시간에 붙여놓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문자 4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다시 A, B, C는 내부에서 자리 바꿀 수 있지. A, B, C가 이웃하면 되니까 3팩. 자, 이거 약분하면 5 곱하기 6 남고 3팩이 6이랑 약분되면 그냥 5분의 1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을 구하여라. 딱 한 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전체 경우의 수는 여전히 6팩입니다. 그럼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갈 애를 하나 골라야 되고 남은 문자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문자를 A, B 빼고 나머지 4마리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사시 1이죠. 예를 들면 저는 C를 여기다 집어넣기로 했다. 그럼 나온 문자가 이렇게. 그럼 A,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문자 몇 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4팩. 근데 A, B는 또 자리 바꿀 수 있죠. A, B 사이라고 했고 뭐가 먼저 나온다는 표현 없었습니다. 다시 2팩. 자, 그럼 얘랑 약분하면 5 곱하기 6이니까 30. 4, 2, 8.
자, 15분의 4 나오겠지. 순열만 잘하면 되죠, 결국.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일렬로 나열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일렬로 나열이었는데 여기는 원형으로 나열한다라고 했죠. 이때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 그럼 저 6개의 문자를 원 모양의 배열하는 방법은 6팩이야, 5팩이야? 5팩이죠. 원순열은 n-1팩토리얼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이 중에 A, B가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 A, B는 붙여놓고 다시 이 원 모양에 몇 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5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5개를 배열할 텐데 다시 원 모양에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이고 각각에 따라서 배열을 마치면 A, B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2팩토리얼 혹은 뭐 2라고 쓰셔도 되고. 자, 됐습니까?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순열 조합이랑 똑같은 게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애를 연락에 구한 게 1단원, 2단원이죠. 근데 요거로만 나눠주면 되잖아. 전체 경우의 수로만. 그러니까 뭐 전혀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이 숙제하실 때 잘 들으시면 기하학적인 확률은 제가 아까 언급은 했으나 교육과정 외라고 했죠. 외라고 했으니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빼고는 저는 다 생략을 할 거야. 59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59페이지 제껴. 59페이지는 기하학적인 확률 중에도 좀 어려워. 이거 하지 말고. 근데 교과서에 가끔씩 소개되어 있는 혹은 시중교재에 아주 가끔 나오는 60페이지의 이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를 잡을 때 자,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내부의 한 점 P를 잡는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절대 수학적 확률이 아니야. 왜냐면 이 박스 안에 제가 찍어낼 수 있는 점 P의 개수가 셀 수 있니? 없습니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문제의 포인트는 둔각, 예각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90도, 즉 직각의 기준이죠. 직각삼각형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랜덤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 A, B, P라고 했어요. 자, 알파벳이 좀 그지 같다. 이쪽부터 쓸게. A를 여기서부터 쓸게요. 그럼 저는 둔각과 예각을 나누게 하는 직각을 기준으로 해볼게. A, B니까 그 삼각형을 그려냄에 있어서 이 두 점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점이랑 이었더니 직각삼각형이 된대. 직각삼각형. 그리고 분명히 내부라고 했습니다. 내부. 아니 선생님 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 이거 직각삼각형 맞아. 맞는데 이게 내부야? 아니지. 내부는 변 위의 점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대충 그림 그려봅시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점 가능할 것 같아. P가 여기 있으면 직각. 근데 이게 딱 하나 있겠니? 연락이 많을 거야. 이런 점 어딘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어딘가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림 보면 좀 감이 오지 않아? 어디 위에 있어야 되니?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 원위에 P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된다기보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디 있어야 둔각삼각형이 될까요? P가? 이쪽에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 안쪽, 반원의 내부. 둔각. 둔각. 맞지? 이쪽에 있으면 원주 위에 말고 원주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 다 둔각삼각형 있으면 될 겁니다. 요 위만 빼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트로 예시를 들었는데 감각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셨어.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전체 면적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며 정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1이죠. 그 중에 요 반원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반원은 반지름은 지금 2분의 1이겠지? 그럼 원의 넓이는 4분의 1 파인데 반원의 넓이니까 얼마? 8분의 파이겠지? 8분의 파이. 전체 정사각형의 면적분의 반원의 넓이가 그대로 확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거 풀면 다 푼 거예요, 사실. 예각삼각형이면 예각은 P가 어디 찍히면 될까? 이 바깥쪽. 예각. 예각. 아니 예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원주 위에 있을 때만 직각이라니까. 예각. 맞지? 그럼 이번엔 이 외곽 쪽의 넓이 구하시면 되죠.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 이 바깥쪽 부분의 넓이는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쪽의 넓이는 얘에서 반원의 넓이 8분의 파이 뺀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결론을 쓰고 보니까 조금 이게 수학에서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둘이 더하면 뭐 나오니 확률이? 1이지. 그럼 되게 웃기지 않니?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있는 거야? 없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빵입니다. 빵이라는 게 이 원주는 이 직선이기 때문에 곡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없죠. 넓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도형의 넓이의 비로 확률을 표현하는 건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넓이가 없어요.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학자는 아니니까 수학적인 식으로만 구해보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없죠. 얘네 둘이 일어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그럼 다 일어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감은 오니? 이거 넓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넓이 있어? 넓이 못 구합니다. 이게 약간 확률을 가끔 구할 때 보면 딜레마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뭐 그런 채널 같은 거 혹은 TV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외계 생명체는 절대 마주칠 리가 없어요. 마주칠 리가 없는 거를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 뭐 대학교에서는 허시간 뭐 이런 것도 배우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이 수직선에 있는 실수점의 순서상은 무수히 많죠. 근데 제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정확히 이 무한대분의 단 하나의 시간에 그 형님들이 날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적 확률은 빵이겠죠. 쓸데없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인데 저는 뭐 스티븐 호킹 박사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혹시 외계 생명체를 만나면 그냥 아마도 지구 멸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뭐 SF 영화에서는 외계 생명체를 굉장히 호의적이고 인간형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찾아올 정도의 과학 수준이면 인간은 우리가 바퀴벌레 보듯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야. 니네가 뭐 원빈이 오든 뭘 오든 뭐 이 벌레 같은 것들은 뭔가 그냥 우리가 죽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테니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자, 아무튼 58페이지, 9페이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식선의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 문제는 제가 같이 풀어본 거고 59페이지 나한테 질문 갖고 오지 마.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푸시면 돼. 순열과 조합 다시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그거랑 똑같아.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빼고
그럼 과제는 덧셈 정리 전인 64페이지까지입니다. 64페이지까지. 오케이? 64페이지까지.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그럼.